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건강히 잘 계셨는지요?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포진은 면역 기능이 최악이라는 신호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건강 코칭사로 제2의 인생을 신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편입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러한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생활관리사, 즉 건강코칭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자격증이 되겠고요. 또 올해 사설탐정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누군가가 자격증을 권유하면 저는 웬만하면 도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건강 읽어주는 유쌤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튜브를 지금 조촐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PM 스토리입니다. 저는 사실 2021년까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이 만성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세들이 있었는데요. 2022년이 돼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안전하고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독일 PM 주스를 만나서 이렇게 내 몸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내 몸 가지고 임상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치 자료에 비교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어쨌든 건강관리와 건강 공부를 함께 했고요. 1년 동안 제 몸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이 PM 주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로 제 몸을 가지고 이제 임상을 한 결과인데요. 임상하니까 좀 거슬리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수치를 가지고 제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 염증 수치가 이렇게 다운됐고요. 0.36으로 다운됐습니다. 한 3.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혈구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비타민 B의 그 대사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영양소보다도 조금 더 2배, 3배로 먹고 있는데 이 비타민 B1부터 12까지 있는 액티바이즈를 먹고 이렇게 적혈구가 개선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면역 기능이 높아져서 NK 활성도 검사가 500 이상이 정상인데 무려 3,560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당연히 그 질병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면역력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이 이제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서 원인은 면역력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접근법은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쓰는데요. 얘네들은 사실 바이러스의 활동을 낮추고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죠. 하지만 면역 기능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당장 증세는 완화되지만 오히려 이 그런 어떤 약물들이 장의 미생물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요. 왜냐면 장에서 70% 이상의 면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면역력을 높이는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그래서 3대 그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까지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즉 탄단지를 먹은 만큼 그것을 대사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똑같은 비율로 먹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또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장 속 미생물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 플러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영양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땅 속에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1900년도에는 이렇게 미네랄들이 풍부해서 질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로 쭉 오면서 땅 속의 미네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각종 질병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에스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사과 한 개에 50년도에는 땅속에 이제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니까 사과 한 개의 철분 함량이 4.3에서 4.4인데 이제 그 현재는 과거 사과 한 개에 대한 철분을 얻으려면 지금은 26개나 되는 사과를 먹어야 된다. 이런 모든 먹거리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현대인은 너무 많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빼앗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이제 오잖아요. 그럼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부신해서 나오는데 이때 비타민 비복합체, C, 마그네슘, 망간, 아연 얘네들이 대거 배출이 돼 버려요. 그리고 또 환경 독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독소를 밀어내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또 설탕과 액상 과당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대사를 시킬 때 이렇게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자, 불면요. 불면은 숙면 시에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세포를 재상해 주는데 이게 잠을 자지 못하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독소가 점점 쌓이겠죠. 그럼 또 이 독소를 밀어내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대거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몸속에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은 장기에서 빼다 써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되어서 아미노산, 피루빅산, 뭐 지방산, 뭐 글리세롤 이런 걸로 이제 바뀌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촉진제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타민 비복합체는 1부터 12까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는 하나의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개만 없어도 한 개만 부족해도 이러한 대사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특히 또 이렇게 활성산소를 막고 배출해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건강한 세포와 이제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에는 전자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에서 뺏어오는 거죠. 그런 건강한 세포가 이제 병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전자를 이렇게 활성산소에게 주어서 중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를 중화할 때는 특히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파워 칵테일에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젤 슈츠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그냥 비타민 A, C, E, 셀레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항산화제 비타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 3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듀오라고 하는 이 제품에는 오메가 3와 코엔자임 Q1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질환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뇌의 70에서 80%는 굉장히 좋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필수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이 여기에 또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자, 활성산소는 사실 너무 적어도 생명 현상이 둔화되고요. 많으면은 생명체가 괴사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김동아 박사님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활성산소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혈관 내피에 축적되고 혈관벽을 좁게 해주고 혈류를 줄여줘서 결국에는 이렇게 관상동맥, 뇌질환, 대동맥 이런 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돌연사가 올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돌연사의 원인이 활성산소다. 그런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는 항산화제이고 항산화제는 비타민 A, C, E, 미네랄로는 아연구리, 망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 숙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숙면 그래프예요. 그래서 한 8시, 9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멜라토닌이 슬슬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가 11시에서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최고조로 생산이 돼요. 그러면은 요때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도 제거하고 또 세포도 재생시키고 또 성장 호르몬도 요때 나오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시키지만 어른들은 노화를 지연시켜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가 되면은 이제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되면서 이제 코티솔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줘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특히 크롬, 셀레늄, 비타민 D, 마그네슘, 트리토판 이런 것들이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숙면 시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리스트레이트에 이러한 숙면을 위한 그러한 미네랄들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비타민 D까지. 네. 자, 그래서 이 리스트레이트는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 쌓인 그러한 어떤 독소를 좀 없애주고 중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러한 것에 도움을 줍니다. 네,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아연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중금속 제거하는 데 칼슘, 아연, 셀레늄 필요해요. 숙면할 때 셀레늄, 크롬,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D 필요합니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높이는 것. 세 번째, 장 건강입니다. 사실 제가 좀 고민했어요. 장 건강을 1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에는요,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요. 1억 개의 신경세포는 뇌에 있어요. 장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뇌와 장을 연결하는 거지 이게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고속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뇌측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 장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95% 만들어지고 저장돼요. 근데 얘가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건 알고 계시죠? 자,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청, 뇌청, 장뇌축 이런 말을 쓸 때 장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변비나 설사나 장루수, 가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자폐증, 파킨슨,
치매,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특히 스트레스와 항생제는 장에 있는 미생물을 굉장히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항생제가 가장 장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누수를 막을 수 있는 건 유산균밖에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의미가 생명을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고요. 안티바이오틱스는 생명을 끌어내리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장누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장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장에 탈이 나고, 네, 장에 탈이 나면 우울해지고, 이런 어떤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장내 환경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얘네는 15%씩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중간균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균은 정말 0.1%만 많아도 어느 쪽이든 가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15.1%가 유익균이 있다. 그러면은 70%까지 합해져서 네, 거의 85%가 유익균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은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해균이 많아지면 네, 영양소 소화 흡수 방해, 장내 부패 이런 것을 떠나서 독성과 발암 물질을 생성하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을 증강해주고요. 이렇게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향상시켜줍니다. 파워 칵테일에는요, 특별히 유산균이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7가지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용성은 특히 우리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고 혈당도 조절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7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요즘에 반한 제품이 필군 요거트인데요. 이 필군 요거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필군 요거트는 이렇게 4가지 유익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청 단백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자, 4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들이죠. 네,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 열에 강하고 열을 좋아하는 그런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하는 그런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또 비피더스라고 하죠. 얘가 이제 유익균을 증식시켜 주는데 비피더스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유산균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인공 향료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부제가 좀 들어가거나 첨가물이 들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4가지의 특별함, 천연 향료, 무색소, 무방부제, 무첨가물입니다. 아기들에게도 좋겠죠? 네, 그 다음에 NTC인데요. 이 PM은 NTC, 즉 영양소 전달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의 안팎에서 세포 수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독점적인 영양소 전달 개념인데 이 PM 흡수율의 비밀은요. 김동화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머리카락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3, 4승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10승, 11승 이렇게 되는데 그 물 분자보다 작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 분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물 분자 안에 들어가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국제과학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면 액상이 6, 70%이고 알약이 20, 30%밖에 흡수가 안 된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적의 섭취 상태는 액체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 독일의 기술력이 더 플러스가 돼서 흡수율을 더 높였겠죠.
또 하나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 이런 것들을 역시 물로 감싸서 수용화해서 이제 담즙을 사용하지 않고 세포로 흡수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어, 호르몬과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30%의 그 에너지를 쓰는데 그 30%의 에너지를 잘 이렇게 안 쓰고 비축해 놨다가 이제 여기 세포 회복력, 노화 지연 이런 곳에 쓴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그 듀호와 같은 이 오메가 3하고 그리고 코큐텐이 들어있는 듀오와 같은 그런 제품을 이렇게 물에 떨어뜨리면은 완전히 이렇게 물에 융화가 되는 거 잘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NGP 기술인데요. 기량작용을 적용해서 영양소를 그룹화했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콜라겐은 비타민 C가 있어야 이제 얘가 흡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단백질은 우리가 비타민 B 6, 9, 12가 있어야 얘가 제대로 흡수가 되고 얘가 만약에 비타민 B6, 9, 12가 없으면은 좀 나쁜 단백질로 이게 변해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요. 점막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막을 통해서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거고요. 또 이 점막 흡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 사용을 최소화해서 소화에 쓰이는 30%의 에너지를 세포 기능 회복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PM은 어떤 회사일까요? 네, 31년이나 된 독일 웰리스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던앤 브래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A 트리플을 받았습니다. A 트리플을 받은 세계적인 제품은 이렇게 PM을 통해서 4제품뿐이라고 하네요. 자, 던 앤 브래드 스트리트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인증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만 하겠죠. 네, 여기에서 A 트리플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회사가 탄탄하고 안전한 그리고 또 기술력이 많은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GMP는 사실 의약품 산업의 표준인데 독일 GMP 하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냥 패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순도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퀼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전 제품이 도핑 프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 전구체, 스테로이드 각성제가 미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제 이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활성산소 대사력인데요. 100%입니다. 즉,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능력이 저는 100%다. 그런 이야기죠. 네. 이거는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를 매일매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조화입니다. 저는 나쁨에서 좋음으로요. 종수가 장내 미생물의 유형은 육식형에서 채식형으로, 그리고 비만도 오염은 똥부지수가 26.3에서 1로, 날씨는 1에서 25.6으로 네,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저의 NK 활성도, NK 세포 활성도가 무려 3,560이 나왔어요. 이 NK 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이면은 그냥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젊은 그 건강한 청년이 한 8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 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암 환자분 만났는데 40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NK 세포 활성도는 굉장히 건강의 지표에 있어서 중요한 수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혈액 검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HDL과 LDL도 좋고 호모시스테인도 사실 8.4면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완경기 여성이 이렇게 혈액 수치가 나온 것은 의사 생활하시면서 처음이다 이런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혈관 점수는 매우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 그리고 호르몬 생성하고 또 효소 활동을 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촉진제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네, 그야말로 간단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대상포진의 원인을 좀 알아보았고요.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면역력 저하였죠. 면역력이 바닥을 치면은 대상포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력을 높이는 솔루션으로 이렇게 영양의 균형, 충분한 숙면, 장속, 미생물 관리, 규칙적 운동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게 모두 다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대상포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면역을 높이는 원인을 면역이 낮은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이렇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대상포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은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구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